자,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그때 그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IMF 외환위기. 그때 부도가난 분들 중에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인인데요. 바로 이 사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1967년에 대우실업, 6년 만에 대우건설, 3년 만에 대우중공업, 또 2년 만에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 공부는 참 맞지요? 74년에 수출 1억 달러인데 4년 뒤에 국내 수출 1위. 다대 재벌까지 오르는 데는 15년. 엄청나게 빠르게 규모가 확 늘어났습니다. 네. 5대양 6대 다 진출했어요. 코리아는 모르겠는데 대우는 알아. 상대하는 사람들이 카다피, 카스트로, 김일성, 독재자들 만나가지고 대금을 받는 대신에 받아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진짜로 순환을 시킨 거죠. 삼각무역 같은 거 한번.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정치한 재벌 정주영 회장 전에 김우중 회장도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다고. 야, 이거 난 처음 들어보는데. 새로운 슬로건 경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700억의 세무 고지서가 떨어졌는데 모습을 안 꺾는 거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상당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역시 그 대우하면 자동차죠. 티커, 마티즈, 다마스. 작은 차 큰 기쁨. 그 광고 문구였었죠. 로마나 파리나 작은 차가 훨씬 많더라고. 우리 티코만한 차들 말이야. 대우국민차 티코. 광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핑크주의. 딱 브라운관에 있는데 뭐 이렇게 구슬 땅 쳐가지고 그죠?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탱크주의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대우전자의 의지. 저는 그 대우하면요, 김우중 회장님하고 정말 허물없는 사이였어요. 어디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 남산에 가면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대우에서 경영했던 호텔인데 그 꼭대기층인가 어딘가에 그 집무실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우나에 내려와가지고 세신을 하세요. 이제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석에서. 근데 어떤 분을 이제 밀고 계셨어요. 그분이 끝나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갔는데 김우중 회장님이세요. 야,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죠. 다 벗은 채로. 그럼요. 진짜 허물 없는 사이군요. 정말 없는 사이. 제가 좀 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분하고 얘기 좀 나눴죠. 아마 이경규 씨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출신이 다른 재벌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정주영 회장이랑 비슷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병철 회장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고 네네네. 조금 스페셜하고 개방적인 분 같기도 하고. 인터폴. 저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인데 원티드면 수배 전단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게 인터폴 적색 수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보시면 이제 2005년 4월 2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 때 대우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망한 거죠. 그러면 총수인 김우중 회장이 분식회계, 뭐 조세포탈, 횡령뱀 그 세트로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당시 정부에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4대 재벌이 불과 6, 7년 만에 졸지에 경제사범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국제적인 경제사범. 1999년 그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계열사가 41개. 그리고 전 세계에 한 600개 정도의 해외 법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진짜 글로벌한 기업. 그때 당시 직원이 무려 35만 명이니까. 이제 대우의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년생이시고요. 경기고 나오시고 아하. 연세대 졸업. 이때 당시로는 이제 엘리트죠.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집안을 보면은 이분도 좀 빵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김용하 씨. 이분이 저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대구 사범학교장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연관도 있고 교육자시고 아버지는 제주도 도지사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아버님이 납북되십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형들, 위로 형들은 줄줄이 군대를 가고 동생 둘, 뭐 어머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14살이었는데 피난처였던 이제 대구 방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김우중 회장은 상당히 남달랐다고 그때는 신문을 미리 돈을 주고 떼와서 그걸 몇 개 파는 만큼 이득이 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한 2, 30불을 가지고 오는데 김우중 회장은 100불을 가져서 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때 파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 주고 거스름돈 받고 그러는데 아예 신문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 게 한마디로 외상거래를 하는 거죠. 거스름돈 받는 그 시간도 아끼려고 그렇죠. 거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머리가 굉장했던 거네요. 14살 나이에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죠. 저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제가 경기를 나왔거든요. 또 동문이시네요. 네, 근데 경기가 공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토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도 넓고 돈도 많아. 그게 다 제가 알기로는 김우중 회장이 이제 기부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왜냐면 학교 기자재, TV 다 대우전자. 그리고 뭐 동창회 기념관도 아마 그때 경남건설이 지어졌나? 대우 계열사. 옷도 대우, 뭐건 다 대우 그냥.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사람들한테는 김우중 회장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학교를 위해서 워낙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비하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비화라기보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저분이 학교 때 깡패. 이직도 하셨구나. 요즘 기준으로 일진. 김우중 회장이 깡패였다는 거는 처음으로 이종찬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선도부장이었고 또 그 얼마나 악발이었냐면 패거리로 싸움을 붙을 때 김우중 회장하고 1대1로 붙으면 다 도망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딱 물면 팔뚝이 여기 살점이 떨어갈수록 이빨을 물어요? 빼지 않을 정도로 빼지 않을 정도로. 아, 그러면은 이건 뭐 진짜 완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야,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하고 1대1로 붙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2 때까지. 근데 이제 고2 때 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군대를 갔다 뭐 이러는데 자기가 평생 제일 고마운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이 고2 때 담임 선생님, 또 한 명이 그 고2 때 반장. 왜냐면 학생 김우중 깡패인데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부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을 본 거지. 그리고 반장이 이제 옆에서 같이 공부 도와주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2 때 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뭐 군대를 갔다 뭐 이러는데 이때 당시로는 이제 엘리트죠.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1960년에 한성실업이라는 섬유 수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는 대학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학 시절에 등록금을 후원해 주셨던 분이 이제 친척분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척분이 자기 회사에서 몇 달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셀러리맨 시절에요. 김 회장은 일머리 좋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사기가 그 당시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입이던 그 김 회장이 숫자만 쓸 수 있게 미리 서류를 이 양식을 만들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고 하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사장님이 굉장히 예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너무 사장보다 잘 열심히 하니까 안 돼 보였는지 이게 좀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한 여행지가 런던인데 런던? 거기에 이제 여자친구가 런던에.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결국은 그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경유를 하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였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섬유업체에 들렸대요. 여기서 원단을 수주해냅니다. 그때가 이제 37만 달러어치. 굉장히 큰 거고 1년 내내 공장을 돌려도 다 생산이 안 될 정도. 그때 회사 규모로 엄청난 양을 이제 수주를 따낸 거죠. 아니 왜 여자친구 만나러 간 사람이 어떻게 경유지에서 그것도 계약을 따네요? 섬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얻은 그 섬유 샘플이 있었대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메리아스. 더운 나라니까 그게 다 돈으로 보였대요. 아, 장사 되겠구나. 그래서 계약까지 이제 따내게 된 거고. 그래서 빨리 일하려고 런던으로 안 가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됐어요, 도대체? 못 만났죠. 네,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여자분이 다른 분이랑 결혼하셨다고. 사실 이제 김호중 회장이 원래 꿈이 유학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도 벌었겠다. 7년 동안 다니던 한성실업을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또 못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처였던 대도섬유에서 도재환 씨라는 분이 너랑 나랑 회사를 하나 차리자. 지분도 5대5로 해줄게. 이러니까 그래 뭐 아직 여건도 안 나왔는데 나올 때까지 이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1967년. 직원 5명하고 한 20평 남짓한 대우실업. 동업을 제안했던 대도섬유의 대자하고 이제 김우중의 우자 따서 대우. 이 이름을 지은 거죠. 시작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0이면 이제 뭐 취직 준비하고 막 제대로 사회에 자리 잡기 전인데 김우중 회장은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30살의 패기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떻게 잘 됐었나요? 당연히 잘 됐죠.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이제 트리코트라는 지금도 쓰는 원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축성이 잘 쭉쭉 늘어나는, 물 빠짐도 좋은 운동복 그리고 수영복, 요즘에 뭐 래시가드 이런 게 이 트리코트라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당시 한성실업에 있을 때 담당하고 만들고 맨날 만지고 했던 게 이 트리코트라는 작물이에요. 전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트리코트 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 섬유에 대해서는 빡식하니까 그 해 첫 해에 얼마를 벌었냐? 무려 58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야, 1967년.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트리코트 수출량의 한 11.2%를 갓 태어난 회사가 엄청난 거죠.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냐면 창립 5년 만에 1972년인데 이때 국내 수출 2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4대 재벌까지 오르는 데는 15년. 엄청난 거죠. 또 이 대우 빌딩. 대우. 야, 저거 서울역 가면 딱 이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와가지고 서울에 첫 발을 디뎌가지고 제일 먼저 본 건물이 대우. 저도. 마산에서 처음 딱 20살에 올라와서 저거 딱 보면 굉장히 압도됩니다, 사람이. 웅장하지. 저게 실제로 보면 웅장하죠. 왜냐면 높이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워낙 사이트가 넓어가지고 커, 건물이. 맞아요. 저 빌딩이 잘 해보세요. 저 뒤에 남산타워가 보인다. 아, 저 사이에. 예. 저 뒤에도 대우 재단 빌딩이에요. 예. 필테까지 쭉 쫙 다 대우. 자기네 이제 계열사에 관련된. 장사 천재, 사업 천재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김 회장한테는 타고난 천재라고 하면 솔직히 본인은 좀 많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는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에 중독자였어요. 평소 하루가 30시간이고 40시간이면 좋겠다. 직장 상사가 김우중이면 저는 저는 못 견딥니다. 제가 영화사를 하나 만들고 하나 엎어먹고 또 영화사를 또 만들었는데 이 영화사 이름이 이오필름이었어요. 이오필름. 24시간 25시간. 내 워크홀릭이야. 근데 또 비슷해, 그 삶이. 비슷하시네요. 경제기자 다 토탈 합치면 한 34, 5년 돼요. 34, 5년 되니까 김우중 회장이야 섬유 수출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우중 씨를 취재하지 않고는 경제기자가 수출 관계 기사를 쓸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상공부 출입하고 가니까 수출 기사가 제일 비중이 커. 그게 핵심이 전부 대우야. 그 대우애가 취재를 하려도 김우중 씨를 만날 수가 없어. 이 양반은 맨날 해외 돌아다녀. 직접 만나서 취재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주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간척을 한다는 거야. 그 만나기 어려운 분이? 그래서 배우센터를 갔어요. 근데 자기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말이야.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그러더만은 군내 전화로 무슨 과장을 불러. 박 과장, 그 내일 모레 저 구라파 갈 때 말이야. 저 여대학교 아무개 교수 있잖아. 그거 좀 같이 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봐. 그래서 그 같이 가. 이렇게 딱 해.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하다가 서랍에서 이래 원통으로 된 전기 면도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대기자 이렇게 전기 면도를 하면서 3시에 말이야 전무부 장관 면담하기 위해서 시간 다 됐어. 좀 양해 좀 해요. 이러는 양반이야. 세상에 연법이 어디 있어. 자기가 오라 가지고 나도 바쁜 기자인데 한참 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양반은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동시다발로 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야, 재밌다, 진짜. 김무중 회장이라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어. 그렇죠. 골프도 안 쳐.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일밖에 없어, 일밖에. 저 임원들 이거 램프 있잖아요. 회장, 뭐 전무, 상무, 뭐 방 룸이 있는데 룸 램프가 안 꺼져. 시간인데도 김무중 회장실에 램프가 안 꺼지니까 나가질 못해. 저 불이 꺼져야 돼. 회장은 다른 외부 약속이 없으면 12시까지 안 나가. 실장도 지하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CEO들이 죽으려고 그래.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사 쓸 때마다 수출에 미친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숨 막히네요. 저분의 평가는 좋은 평가잖아요. 수출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대우 빌딩 하면 24시간 동안 불 안 꺼지는 빌딩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김무중 회장님이 계속 그 계시니까 이제 그 못 갔구나.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보통 사업가라면 비즈니스 하면서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술을 잘 안 마셨대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이제 술 마시면 다음날 이제 취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을 결정 내리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술을 즐겨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술 마시거나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많이 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이거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요게 이제 한창 진짜 공항 대기실. 그래서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진인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곳곳에 영업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중에 이것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200일을 해외에 있습니다. 거의 비행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자는, 담요 깔고 쪽잠 자고, 그렇지 않으면 잠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김우중 회장은 저기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의자에만 앉으면 잠을 그냥 코를 골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특이한 체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을 리커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원래 강골이기도 했지만 저렇게 해서 건강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해외를 참 많이 이제 다니는 편인데 사실 짐 싸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짐도 정말 간편하게 싸는 거예요. 정장 딱 2벌이고요. 속옷 2벌. 또 2주 출장을 가면요. 10개국 이상 방문할 정도로 진짜 빡빡한 스케줄을 잡았다는 거야. 한 번 나간 김에 여러 곳을 다 다니자. 그래서 호텔을 잡아도요. 짐만 이렇게 내팽개쳐놓고 누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러만 다니셨다고 합니다. 다 그럼 밥은 언제 먹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한 5분 후룩 하면 끝. 그러니까 보통 비빔밥 먹었대요. 국밥 먹으면 뜨거워서 천천히 먹는다고. 이게 불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후룩후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